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늦었지. 하지만 정말 늦었을까요? 50대 중반 주변에선 다들 자녀 결혼 자금과 부모 병원비, 내 노후 준비까지 세 가지 짐을 동시에 지고 허덕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55세 은행원 출신 이현수 씨입니다. 그는 퇴직 5년 전부터 배당금 투자로 인생 2막을 설계했고 지금은 매달 250만 원의 배당금으로 자유로운 은퇴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 후에 공포 속에서 한 걸음씩 찾아낸 생존의 기록이었죠. 이 씨는 28년간 시중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여느 직장인처럼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적금으로 묶고 펀드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실에서 들은 한 동료의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도 월급 말고 배당금으로 살아야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퇴직을 5년 앞둔 그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이 있을까? 은행이라는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는 은퇴 후의 불안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당금이라는 단어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주식은 일찍 사서 늦게 파는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고배당주 몇 개를 사 모았지만 금방 폭락했습니다. 첫 해의 배당금은 고작 36만 원. 그마저도 계좌 이체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투자일까 도박일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은행의 고객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투자하던 70대 노인이었죠. 이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가가 오르는 건 관심 없어. 배당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 한마디가 이 씨에게 투자 철학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는 이후 철저히 생활비 대체형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배당으로 충당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연 4% 배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6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액 배당금 생활이 아니라 부분 배당금 보조형 은퇴였습니다. 월 100만 원만 확보하자.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 자유를 얻자. 그는 3년 동안 지출을 줄이고 ETF 중심의 분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행 근무 경험을 살려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읽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쌓이는 걸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기분, 이게 진짜 은퇴 준비구나. 퇴직 1년 전 그의 배당금은 월 90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 단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수입이 주는 안정감이 달랐습니다. 월급은 사라져도 내 계좌는 계속 일한다. 그는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여유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일부 퇴직금을 더해 총 1억 원을 배당주 ETF에 추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월 배당금은 평균 250만 원에 이릅니다. 은행 시절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엇보다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뉴욕 시장의 배당 소식을 확인하는 루틴은 그에게 새로운 출근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언제나 존재했고 고배당을 노리다 손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은퇴한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더군요.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은퇴 초기 매일 주가를 확인하느라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배당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 기업과 나 사이의 장기적인 신뢰관계가 쌓여야 가능한 보상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매달 재무일지를 씁니다. 수입, 지출, 배당금 흐름 그리고 감정 변화까지 기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당금이 늘수록 통장 잔액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제 삶의 리듬입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오전엔 경제 뉴스와 투자 공부, 오후엔 산책과 동호회 활동, 저녁엔 책 읽기. 배당으로 생긴 시간의 여유가 삶의 균형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그는 경제적 자유보다 시간의 자유가 더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이현수 씨의 사례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늦었지만 시작한 은퇴 준비의 전형입니다.
재정적 여유는 결국 마음의 여유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 회복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지금도 전 은행 동료들과 배당 공부 모임을 꾸려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숫자를 나누고 근황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숫자에서 시작된 모임이 결국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현실적 조언은 무엇일까요? 첫째, 은퇴 준비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늦었다는 생각 대신 작은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배당 ETF에 넣는 습관, 그게 첫걸음입니다. 둘째, 은퇴 재정의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5억, 10억보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되찾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배당금은 돈의 언어로 표현된 자유의 시간표입니다. 결국 은퇴란 일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수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진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되찾은 겁니다. 그게 진짜 은퇴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복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복리는 돈의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의 이자율로 쌓이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만 늦게 후회하는 대신 한 걸음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그 배움의 첫 번째 교사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숫자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은퇴를 맞는다면 그 불안은 더 깊어진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반복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리듬으로 흘러들어오느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흐름, 즉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에도 덜 흔들린다. 55세의 은퇴를 앞둔 은행원 이현수 씨의 사례가 그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누구보다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그 숫자의 대상이 된 순간부터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퇴직을 앞둔 그는 통장 잔액보다 마음의 불안이 더 컸다고 고백했다. 평생을 남의 자산을 관리하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설계한 적은 없었다. 그 불안이 그를 움직였다. 배당금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수익의 의미를 넘어 삶의 구조를 상징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처음엔 그도 두려웠다. 주식은 위험하고 투자엔 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감이 아니라 원칙으로 접근했다.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 재무구조가 단단한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했다. 이 전략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탄탄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은 들어왔다. 그 꾸준함이 그에게 안정감을 줬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주가의 등락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배당이란 건 나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들어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일했다. 그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라 자산 관리자가 되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은퇴가 완성되진 않았다. 이현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건 나 자신을 일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첫 해 동안 스스로에게 업무 시간을 정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경제 공부, 오후는 산책과 독서, 저녁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웠다. 처음엔 스스로 일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자 그의 하루는 다시 리듬을 되찾았다. 사람은 일의 공백보다 의미의 공백을 더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만의 의미를 배당금처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평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배당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의 문제였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퇴직 직후 느꼈던 불안의 70%는 바로 수입의 중단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씨는 바로 그 점을 간파했다. 그는 자신에게 배당금은 나의 월급이라는 개념을 심었다. 그리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맞춰 생활비를 관리했다. 일정한 패턴이 생기자 심리적 안정도 함께 찾아왔다. 이는 재무 상담사들이 말하는 현금 흐름 기반 은퇴 전략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시행착오가 많았다. 한때 고배당을 쫓다 부실 기업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적도 있었다. 주가가 떨어지고 배당이 끊기자 그는 자신을 탓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이었다. 단기 수익보다 꾸준함이 중요했고 한 번의 손실보다 전체 흐름이 더 중요했다. 그는 다시 ETF 중심으로 돌아갔다. 시장 전체의 배당 흐름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였다. 이 안정적 구조 덕분에 그는 마음을 되찾았다.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당은 결국 인내의 보상입니다. 시장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버틴 시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이현수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 공부한다. 경제 뉴스, 기업 보고서, 배당 일정 등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지식을 업데이트한다. 그는 배당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구축했다. 재정적 자립은 심리적 회복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의 회복으로 확장됐다. 퇴직 후 끊어졌던 동료들과의 모임도 배당 공부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각자 투자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한다. 처음엔 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생 이야기로 이어진다. 배당금이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 이는 은퇴 이후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은 소득이 끊길 때만이 아니라 관계가 끊길 때 무너진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일하게 해야 하는 돈이다. 이 말은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다. 은퇴자에게 퇴직금은 마지막 보너스이자 미래의 월급을 만드는 씨앗이다. 그 돈을 한 번에 소비하면 인생의 속도가 급격히 줄지만 그 돈을 흐름으로 만들어두면 삶의 엔진이 계속 돌아간다. 그는 그 원리를 배웠고 이제는 스스로 그 가치를 전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묻곤 한다.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배당은 나무 심는 일과 같아요. 늦게 심을수록 빨리 물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심지 않으면 그늘은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재정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하자면 핵심은 심리적 현금 흐름이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안정감을 원한다. 그 안정감은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예측 가능한 생활 패턴,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하는 감각,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은퇴의 자유가 완성된다. 즉 은퇴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 배당금은 그 자유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주는 시간의 가치다. 시간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면 사람은 다시 의미를 만든다. 의미가 생기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결국 돈의 문제를 풀면 마음의 문제도 함께 풀린다. 그래서 은퇴 재정 설계는 곧 심리 회복의 시작이 된다. 이현수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다. 퇴직 후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다. 50대든 60대든 삶을 바꿀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결심이 미래의 흐름을 바꾼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늘 10만 원을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나를 돌보는 첫 번째 행동이라면 이미 은퇴 준비는 시작된 것이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순간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 불안은 줄고 여유는 늘어난다. 결국 은퇴는 돈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다. 안정감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고 관계는 여유에서 비롯된다. 그 여유를 만드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배당금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일에서 물러나지만 삶에서 은퇴할 필요는 없다. 이현수 씨의 이야기처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작은 숫자 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일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시간은 앞으로도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